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5번째 파트 바로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자체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과세표준을 통해서 매출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셔야 뒤쪽 파트에 살펴볼 매입세액 그리고 납부세액까지 정확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과세표준 그리고 매출세액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과세표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추가되는 기타 과세표준까지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과세표준에 대한 내용이고요. 과연 과세표준이 무엇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지, 과세표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출세액으로 넘어가는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출발합니다. 과세표준이 무엇인가? 과세표준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은 당해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합계액을 나타내는 공급가액이다. 재화나 용역을 얼마에 공급했느냐라는 거고요. 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세표준 안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과세표준에 의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전 단계 매출세액에 대한 매출세액 계산하는 대상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학습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이다. 공급가액을 정리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앞쪽에서도 몇 번 학습을 했었지만 공급가액이라는 용어가 있고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무엇인지 공급대가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공급가액이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공급가액이라고 하죠. 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라고 말하는 세액이 포함되면 그걸 우리는 공급대가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매출 단계에서 공급가액으로 판매한다라고 하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존재한다라는 거고 공급대가로 판매한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과세표준이란 개념은 바로 이 공급대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자체가 일반 과세자의 보편적인 과세표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과세표준은 일반 과세자 기준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고 예외적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범위,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아래에 나오는 합계 금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드렸죠. 보편적으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을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았을 때는 그 금전을 공급가액, 즉 과세표준이 됩니다. 만약 금전으로 대가를 받았다 그럼 당연히 그 금액 자체가 대가가 될 것이고 만약에 금전 이외에 금전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대가를 받았을 때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된다. 일반으로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건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재화 용역 공급에 대한 시가가 될 거다. 그죠? 시가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따라서 시가대로 돈을 받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 될 것이고 금전 이외로 받았을 때는 시가 자체를 당연히 과세표준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즉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거죠. 낮은 대가를 공급하거나 대가를 받지 않은 무상 공급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우리가 공급한 재화의 무엇이 시가가 과세 표준이 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내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시가의 10% 낮은 대가를 공급하거나 무상 공급을 해도 시가로 과세가 되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앞쪽에서 학습하셨는데 용역의 경우는 낮은 대가는 시가로 공급을 하지만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 여기서 용역의 무상 공급이 과세되지 않지만 예외에 있었죠. 특수 관계자에게 용역을 무상 공급하면 시가의 10%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도 당연히 시가로 과세가 됩니다.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자체가 부가세 기준이 되고요. 폐업, 회사가 폐업을 한다면 폐업 1 기준에서 과세가 되죠. 이거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폐업하는 시점도 역시 폐업하는 시점에 잔존 재화에 대해서 시가를 기준해서 과세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가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세표준의 범위를 앞서서 간단하게 살펴보셨는데 보편적으로는 전부 다 재화, 용역을 공급했을 때 시가,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내용들과 연계되는 내용이었고요. 이 과세표준의 범위를 조금 이론적으로 저희가 조금 폭넓혀서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이 있고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있고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습을 해두지 않으면 자격시험이나 관련된 예제 문제에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잘 틀리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납부할 대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과세표준에 포함을 한다라는 말은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다는 말은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집어넣고 빼지 말라라는 건데 이게 제가 설명하고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릴 텐데 두 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자, 집중하신 상태에서 순서를 한번 가보죠. 자,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에 집어 넣어야 된다.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매출세 계산하기 위한 과세표준을 정리할 때 그 과세표준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항목인데 과세표준하고 매출액하고 범위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못 이해를 하면 과세표준이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전 단계니까 매출액이 과세표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재화를 저가 공급한다. 낮게 공급하거나 재화를 무상 공급했을 때는 공급한 금액이 아니라 시가죠. 따라서 매출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매출액 자체가 과세표준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순서대로 살펴보죠.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첫 번째 뭐부터 나오냐? 막 버벅거리고 갑니다. 개별소비세 및 농촌 에너지 환경세 또는 주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에 해당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상당액. 자, 이런 아이들은 매출액은 아니죠. 다만 매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항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포함해서 과세표준을 인식을 하고 매출세액을 계산하라라는 건데 통상적으로 이런 항목들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즉 수입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가세 계산할 때 다 포함을 시키는 내용이죠. 수입하는 시점에 기본적인 과세표준은 내가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10%가 부가가치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관세라는 게 있고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붙는 관세가 과세되는 가격에다가 관세를 비롯해서 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등의 세금을 포함하죠.
이들이 포함해서 과세표준이 만들어지고 그 과세표준의 10%가 세액이 됩니다. 즉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첫 번째는 이 내용을 기억하기보다 수입하는 시점에 과세표준을 기억해 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부 판매할 때 우리가 할부 판매하면 할부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할부 판매할 때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할부 판매하는 시점의 이자는 매출액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할부 이자와 구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체이자라는 게 있는데요. 자, 할부 이자는 언제 발생한다? 매출 시점에서 발생하죠. 근데 연체이자는 언제 발생하냐? 이걸 할부로 판매하고 돈을 받기로 했는데 그 돈을 제때 못 받았을 때 발생하는 게 연체이자입니다. 따라서 할부 이자는 매출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에 포함을 해야 되지만 연체이자는 매출한 시점이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한 나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매출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부이자는 포함,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대가에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비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우리 일반적인 마일리지 발생하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그 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를 했을 때 즉 공급을 하고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일리지 적립해주고 포인트 적립해주고 그 포인트를 차감을 하면 돈을 작게 받는다. 즉 저가 판매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 마일리지 차감된 금액이나 포인트 금액, 즉 다시 하게서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그 중에 30원을 마일리지라 부르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70원만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는 70원의 10%가 아니고 100원의 10% 이것도 저가 판매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마일리지나 포인트가 차감되었을 땐 그 마일리지와 포인트, 차감된 마일리지나 포인트도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저희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포함시켜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두 번째 만나실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게 포함되는 것 따로, 포함하지 않는 것 따로, 공제하지 않는 게 따로 있다라면 크게 어렵진 않는데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가보시죠.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첫 번째가 바로 매출 애누리 있고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자, 여기까지의 공통점이 뭐냐? 매출 애누리나 환입이나 공급받기 전에 파손, 훼손된, 멸실된 재화라고 한다면 실제로 매출이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과세표준이 매출액은 제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과세표준 자체는 매출액에서 출발하는 건 맞다. 일단은 매출액에 포함이 되지는 것이 과세표준이 될 확률이 높은데 애누리, 환입은 다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고요. 중간에 파손, 훼손, 멸실된 것도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정부보조금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되고요. 조금 전에 보셨는데 공급 대가를 받기로 했는데 늦게 받아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다. 연체이자와 같이 구분해서 받던 것이 할부이자죠. 할부이자는 포함, 연체이자는 비포함. 둘이 사이가 별로 안 좋나 봐. 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 가액에 대한 할인액. 이 할인을 우리는 매출 할인이라고 하죠. 물건을 팔았는데 회계적으로 본다면 판매한 물건에 이상이 있어서 금액을 깎아주는 것. 그걸 우리가 애누리라고 한다면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는데 받기로 한 날짜가 있다. 그 날짜보다 빨리 받아서 조기 매수를 해서 금액을 차감, 깎아주는 것은 할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일반적으로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 세 가지는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항목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음식이나 숙박, 개인 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영수증 등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즉 매출액 이외에 봉사를 따로 기입을 하고 이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값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종업원 봉사료를 5천 원을 줬습니다. 5만 5천 원이죠. 이걸 식대가 5만 원이고 종업원 봉사료 5천 원이 따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5천 원을 종업원에게 지급을 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것이 명확하다면 식당의 주인이 받은 밥값은 5만 원입니다. 그런데 봉사료가 얼마라는 금액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식당이 받은 밥값은 이 두 개의 금액 합한 5만 5천 원이 되죠. 그래서 이제 참고하실 게 뭐냐면, 봉사료는 첫 번째 구분 기재되어야 된다. 봉사료가 얼마인지 확인되어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했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구분 기재되지 않거나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다, 사장이 꿀꺽했다, 욕심쟁이다 라고 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 살펴보셨고요. 포함되지 않는 금액 살펴보셨는데, 이런 항목들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항목들은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요즘은 잘 없는데 과거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포장을 하게 되면 용기 비용, 보증 비용이죠. 받았다가 나중에 용기를 돌려주면 우리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은 반환 조건부의 보증금 형식이기 때문에 매출액과는 상관없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나오는데, 성격이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원래는 매출액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건데, 그래서 포함을 하는 게 있고 포함을 하지 않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공제하지 않는다 라는 항목은 매출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이걸 차감, 빼지 말라 라는 뜻인데, 첫 번째 대손금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세 번만 공부를 하셨다면 이 대손금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손이라는 말은 매출 채권이 회수 불가능한 것을 대손이라고 하고요. 못 받게 되는 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대손금은 회계적인 내용이 선에 학습이 되어 있으시다면 굉장히 쉬운 내용일 겁니다. 대손금의 경우에, 즉 대손이 발생했다, 매출 채권이 못 받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짚어볼까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냐 직접세냐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뭐라고 하실 겁니까? 부가가치세가 내 돈으로 내가 직접 내는 직접세입니까? 아니면 소비자한테 받아서 대신 부담하게, 대신 납부하게 되는 간접세입니까? 자,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 물건을 팔면서 다음 단계 사람에게 받아서 내가 납부를 하는 거래 징수를 통해서 부가세 납부하는 간접세죠. 근데 매출채권을 못 받는다,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못 받았는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고 과세표준에 집어넣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라 라는 건데,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억울한 감은 있어요. 대손 세액공제 적용을 별도로 합니다. 자, 한 번 더. 부가가치세는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입니다. 따라서 내 돈과 납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손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납부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대손이 발생했을 때 이걸 과세표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과세표준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포함해서 계산하라는 거예요.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매출세액을 계산했을 때 그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해서 별도의 대손 세액공제를 적용을 따로 마이너스를 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대손금은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향후에 다시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매출을 할 때 제품 매출이 500만 원 발생한다 라고 한다면 그 제품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죠.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될 돈은 550만 원입니다. 이 550만 원을 우리는 공급 대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550만 원의 공급 대가 안에는 500만 원의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이 50만 원이 보태져 있습니다.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이 550만 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대손이 발생한다는 말은 이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못 받는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계산해서 내고 나중에 매출세액에서 따로 차감하는 대손세액공제를 따로 적용을 받는다라는 건데, 저희가 조금 뒤쪽 학습 시간에 대손세액공제,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기타 공제에 대해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저희는 대손이 발생하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 틀리는 부분입니다. 과세표준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별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따로 적용을 합니다. 자, 말이 길었는데 간단하게 대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간접세고요. 내 돈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손이 확정된 금액 중에 부가가치세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공제를 해? 부가가치세 부분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죠. 자, 과세표준에서 대손금은 공제하지 않고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길었던 대손금을 뒤로 두 번째 나오는 게 판매 장려금입니다. 이 판매 장려금은 일반적으로 매출할 때 추가적인 지원금 형태를 말하는데, 내가 100원짜리 물건을 팔고 그 판매한 부분에서 고맙다고 30원의 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실제로는 100원짜리 팔고 30원 지원금 줬으니까 진짜로 받은 돈은 70원인데,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할 때는 이 70원이 아니라 장려금을 차감하지 말고 얼마로 계산해라? 100원으로 계산하라라는 겁니다. 판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 판매 장려금은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돈을 주는 거고요. 판매 장려금과 차이 나는 게 판매 장려 물품이 있습니다. 물품은 기본 매출하면서 옆에 뭘 끼워주는, 붙여놓은 곁다리 1+1 이런 구조인데, 판매 장려 물품의 경우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가 됩니다. 판매 장려금에 돈을 지급한 건 과세표준 빼지 마라 라고 하지만, 판매 장려 물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건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당연히 간주공급으로 처리돼서 시가의 10%로 과세됩니다. 구분해 주시고요.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기계 같은 걸, 중고 기계를 판매하면서 굉장히 고가의 이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돈으로 수리를 하라 라고 해서 지급하는 게 하자보증금 형태인데, 하자보증금을 지급한다 라고 하더라도 과세 표준에서는 공제하지 않고 전체를 포함시켜서 인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저희가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거 살펴보셨고요. 포함되지 않는 거 살펴보셨고, 공제하지 않는 걸 살펴보셨는데, 이 내용들을 그냥 일반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렵고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제가 서두에 이 내용은 2번 정리를 하겠다라고 했죠. 과세표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과세표준 자체가 왜 중요하냐? 이 과세표준이 매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준비 단계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과세표준이 정확해야지만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잘못 계산되면 매출세액이 정확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매출세액을 계산하고 우리는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되죠. 매출세액이 틀리면 납부세액이 틀려. 전부 다 틀려.
폭망해. 네.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세 가지 정리했었죠. 앞에 살펴보신 내용과 순서는 조금 다릅니다. 앞쪽 내용보다는 이 페이지 내용 가지고 학습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훨씬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첫째, 봉제하지 않는 게 있고요. 포함되는 것이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 대손금,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의 내용은 이 과세표준에, 즉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손이 발생하거나 판매장려금, 하자보증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뭘 하지 말라? 차감하지 마라, 빼지 말라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대손금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리했었는데, 이건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서 부가세를 내야 되냐, 대손이 발생한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대손이 발생한 부가세는 대손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제 안 한다, 여기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별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즉 매출세액에서 납부세 계산할 때 매입세액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이 관련된 부가가치세도 차감을 한다. 우리가 뒤쪽에 신고서 작성 파트에서도 이 대손세 공제 부분은 살펴보실 겁니다. 전체 대손이 발생했을 때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분만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해주고 별도로 관리하는 거죠. 대손금을 회수하면 부가세는 내셔야 합니다. 공제하지 않는 거 살펴보셨다면 여기 나이들은 포함되는 겁니다. 할부이자 포함이라고 했죠.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가격비 포함이라고 했고요.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세, 수익과 관련해서 본 과세표준 내용입니다. 이 친구들은 매출액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웬만하면 포함을 시켜야 된다, 포함된다 라는 거고, 종업원 봉사료는 조금 더 생각하셔야죠.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고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포함되는 걸 보셨다면 포함되지 않는 거 나옵니다. 연체이자,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구분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요. 매출한입, 매출애누리, 매출 할인 나오네요. 매출액에서 차감해야 되는 항목이죠. 공급받기 전에 훼손, 파손, 멸실된 재화, 매출로 보지 않겠다,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반환조건부, 포장, 용기비용, 마지막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명확한 봉사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으세요? 공제하지 않는 것은 원래 들어있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더라도 빼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공제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크게 헷갈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를 보면 많이 틀리냐? 포함되는 것이 있고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포함되는 건 넣으라는 거고요. 포함되지 않는 건 넣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 자격시험이나 관련 예제 문제에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과세표준 계산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지만, 많이 실수하시는 게,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포함되는 게 있다. 오케이, 얘는 집어넣으라는 것이. 그런데 과세표준 계산할 때 이 포함된 항목이 이미 들어가 있다면 또 넣을 필요성은 없잖아요. 다시 하겠어. 기본적인 과세표준 자체가 할부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면 추가시킬 필요는 없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넣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50원이고 할부이자가 50원이다. 할부이자가 포함된 과세표준은 550원이야. 근데 할부이자가 있어 50원. 이건 이미 들어있으니까 추가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할부이자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 550원이라면 할부이자는 포함해야 됩니다.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 건 포함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연체이자가 있는데 할부이자, 이 과세표준에 할부이자와 달리 연체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연체이자가 미리 계산한 과세표준에 들어있는 금액이라면 연체이자는 당연히 뭐 하셔야 된다? 빼야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포함되는 것이 집어넣는 게 맞다. 근데 들어가 있다면 신경을 쓸 필요 없고, 포함되지 않는 건 안 넣어야 된다. 안 들어있다면 상관없지만 들어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를 해서 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론 내용을 여러분도 한번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실 계산 예제 문제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문제는 일반적인 자격시험에도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내용 가지고 한 번쯤은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대손세액 관련해서 대손이 발생하는 경우와 회수하는 경우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대손이 실제 발생해서 매출채권이 못 받게 되면 세액은 부가세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차감을 하게 될 것이고요. 회수를 하게 되면 매출세액에서 그 세액 부분이 가산되져서 매출세액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 발생과 회수라는 두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손세액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회계 관련된 대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앞에 살펴보셨는데 재화를 수입할 때 과세표준, 우리가 재화를 수입할 때는 관세 과세 가격에 관세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세금을 다 보탠다 라고 했고요. 만약에 관세가 낮아지면 기본적인 개별 소비세나 교통세, 교육세까지도 다 낮아지게 되고 우리가 수입하는 단계에서 무관세라고 합니다.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면 개별 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도 징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건 생각을 좀 해주시고, 자, 과세표준 관련된 예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자, 공제하지 않는 거,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나눠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손금, 장려금, 환입된 재화의 가액, 매출 할인, 애누리가 있을 때 공제하지 않는 거, 뭐 1번에 나오는 대손금과 장려금,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자 보증금 등은 매출액에 들어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대손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판매 장려금, 하자 보증금을 지급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번, 3번, 4번은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죠. 차감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걸 물었죠. 자,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 1번에 관세부터 볼까요? 2번에 개별소비세, 3번에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 매출, 애누리가 있을 때 앞에 문제도 나왔지만 이 매출 애누리는 차감해야 되는 경우고요. 나머지 관세나 개별소비세는 수입 시의 과세표준과 연결해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고 할부이자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죠. 여러분들이 할부이자와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셔야 될 항목이 바로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이 아닌 거 물었네요. 1번 재화의 수입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추세교육세, 농촌특별세 등의 상당액을 포함하는 거죠. 수입과 연결해서 할부판매, 장기 할부판매, 할부판매 경우에 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받게 되는 연체이자는 매출과 상관없는 매출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하지 않는 거고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나 하역비 경우는 원가 포함 대상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1번 할부 판매할 때 이자,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할부 판매할 때 나온 이자, 할부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2번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운송보험료와 하역비의 경우도 과세표준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3번 볼까요?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부동산의 임대 용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임대 용역의 경우에 특히 무상공급은 과세가 되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가 됩니다. 무상공급도 과세되는데 대가 받으면 당연히 부가세 발생하겠죠. 자, 1, 2, 3번은 과세가 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항목일 거고요. 4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 매출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이 경우는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을 이야기하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이 이렇게 실무 과정에서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별도 표기되지 않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과세 표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공급하고 어떤 대가를 표기할 때 공급 가액이다 혹은 공급 대가다 부가세 포함이다 별도다 표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 금액의 표기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 대가로 보고요. 이 경우에 과세 표준은 전체 거래 금액, 부가세가 포함된 총액이죠. 공급 대가 기준에서 110분의 100,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출했을 때 공급 가액이 존재하고 세액이 존재한다면 공급 가액이 100이 되고 세액이 10이 되죠. 총액을 110으로 보고 그 중에 100을 공급 가액으로 봅니다. 전체 금액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인식을 하고 그 중에서 공급 가액만 빼내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공급 대가에 대한 기본적인 배계 기준, 즉 공급 대가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우리는 과세 표준을 서두에 공급 가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과세 표준이 명확하게 계산되어야 매출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내용이 조금 많기도 하고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과세 표준에 대해서 공지하지 않는 거, 포함하면 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 저희는 기타 과세 표준, 추가되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2시간 내용이 조금 연결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의미에서 앞에 살펴본 과세 표준에 대한 계산 예제는 다음 시간 기타 과세 표준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기타 과세 표준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